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피에스타는 스페인어로 축제라는 뜻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국내외 다양한 축제를 소개해드리며 일상 속 작은 축제를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멀리 떠나진 못하지만 귀로 듣는 축제 이야기만으로도 조금은 색다른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피에스타와 함께 신나는 축제 현장으로 달려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어느덧 개강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하셨나요? 저는 캠퍼스 생활이 익숙해진 요즘 저녁에 여유가 생기면 영화 한 편을 보고 잠들곤 합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영화 속 인물들에 몰입하며 배꼽 빠지게 웃기도, 가슴이 뛰며 설레기도, 때론 의도치 않은 곳에서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오늘 저희 피에스타는 영화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의 다양한 축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부터 조용한 야외 스크린까지 함께하는 영화 축제들로 떠나볼까요? B2B의 무비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축제는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9월 13일 작지만 권위 있는 영화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첫 회에는 31개국에서 엄선된 169편의 작품들이 초청되었고 총 6개의 상영관에서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줄여서 부국제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글로벌 영화 산업 속에서 아시아 영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영화 논의의 장을 제공하며 아시아 영화 산업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영화 제작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교류를 제공하며 영화인들을 양성합니다. 또한 아시아 영화 펀드를 통해 독립영화의 제작을 지원하며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넓은 시야로 영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이처럼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의 가치를 높이고 부산을 세계에 각인시키며 매년 가을 영화축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영화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30회를 맞아 여러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에서는 10명의 감독과 배우가 10편의 작품을 관객 앞에서 직접 선보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국제는 출범 이후 매년 아시아 영화사를 빛낸 감독과 배우를 선정해 왔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작품들이 소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들의 작은 역사, 미래를 부탁해에서는 한국 신예 감독 5명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한국 영화 한 편씩을 소개하고 해당 영화의 선배 감독과 토크쇼를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외에도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릴러말즈의 우린 시간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듣고 다음 축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 축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영화제인데요. 칸 영화제는 194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거의 매년 열리며 전 세계 영화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7년 전인 1939년에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며 개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인해 무산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열리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난 1946년에 첫 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칸 영화제는 역사를 통해 예술의 권위와 상업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성장해 왔는데요. 올해에도 정치, 사회, 인간의 본질 등 심오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상을 받으며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제78회 칸 영화제는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는데요. 개막 첫날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인 약 350명은 가자 사태의 민간인 희생자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사회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이처럼 영화제는 문화를 넘어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의상 규정의 변화입니다. 칸 영화제는 유명한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그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부 배우들이 화제가 되기 위해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칸 측에서는 지나친 노출 의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추가했는데요. 노출 의상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긴 드레스나 트레인이 달린 의상은 이동과 좌석 배치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한했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영화제로서 공적 공간의 품격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노출 금지령에 대해 패션계에서는 시상식의 품위를 지키는 조치라며 지지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며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규정 하나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걸 보니 역시 세계적인 영화제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에서는 칸에서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았는지 알아봅시다. 칸 영화제 2025에서는 여러 작품이 상을 받으며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상인 황금 종려상은 자파르 파니이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 차지했는데요. 파니이는 수상을 한 뒤 이란 국민들은 거리에서 자유를 요구하고 있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늘은 이 기쁨을 받지만 동시에 자유가 아직 없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독의 감옥 겸응과 관련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 많았죠. 올해는 수상작만큼이나 배우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주연상은 브라질 배우 바그너 모우라가 받았는데요. 영화 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그는 브라질 군사독재 시절을 살아가는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정치적 효과와 예술적 효과를 동시에 담고 싶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작품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사회적 의미까지 함께 담아낸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작품의 깊이에 대해 고민하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여우주연상은 신인 배우 나디아 멜리티가 차지했는데요. 그녀는 영화 마지막 자매에서 주인공 파티마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작품이 데뷔작인 그녀는 정체성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녀를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는 무슬림 배경과 성소수자 정체성을 함께 가진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평론가들은 섬세하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감정 표현이 영화의 진심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멋진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칸 영화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영화제로 꼽히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이 축제를 직접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1시 35분. 여러분은 피에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한 축제들을 준비했는데요. 짧은 순간이지만 축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소개할 축제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클레르 몽페랑 단편영화제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학우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화제는 영화인들 사이에서 단편 영화의 칸이라고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축제입니다. 시작은 의외로 소박했는데요. 1979년 지역 학생들이 마련한 단편 영화 상영회가 그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단편 영화는 극장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고 국제영화제에서도 장편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제는 오히려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길이는 짧지만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단편 영화만을 위한 축제를 만든 것이죠. 지금은 9,000편 이상의 출품작 중 400여 편이 본선 무대에 오르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을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편 영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제가 특별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단편 영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는 점인데요. 단편은 보통 상업적으로 불리하지만 형식적 제약이 적어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영화 축제는 크게 국제 경쟁, 프랑스 경쟁, 그리고 라보 경쟁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라보 부문은 기존의 영화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들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관객상인데요. 영화 관계자가 상을 결정하는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이 축제는 관객들이 직접 투표해 영화를 선정합니다. 관객상은 대중이 먼저 알아본 작품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데요. 관객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제는 단편 영화 시장의 역할도 하는데요. 이곳은 단편 분야의 큰 산업 행사로 제작자나 배급사 등 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단편 영화의 배급이나 제작을 논의합니다. 단편 영화는 보통 영화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며 단편 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 영화제는 단편 영화가 가진 실험성과 다양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만들고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주는데요. 단편 영화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축제야말로 영화 예술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 축제는 매년 6월 한국의 자연 속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축제인데요. 바로 무주 산골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2014년 청정지역인 무주의 특색이 반영된 색다른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이 축제는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이고 유명한 축제들처럼 화려하거나 라인업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숲속 따뜻한 햇살 속에서,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영화제를 즐기는 순간은 자연과 영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는데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진정한 힐링의 순간이 됩니다. 이 축제의 메인 콘셉트는 시네마 리플레이로 관람 시기를 놓쳐서 다시 보기 어려운 영화들을 상영하는데요. 또한 관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평화로운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시내 퍼포먼스에서는 고전 영화와 공연이 결합한 개막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막식부터 독특한 형태의 공연 예술을 볼 수 있는 셈이죠. 또 이 영화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진 구역들이 있는데요. 한국 독립영화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하는 창, 숲속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영화를 보며 밤을 보내는 숲, 이외에도 다양한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구역마다 상영되는 영화나 분위기가 달라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겠네요. 실제로 무주 산골영화제를 다녀온 한 참가자는 극장 안이 아니라 숲속 잔디 위에 앉아 영화를 본 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라며 자연 속 상영이 주는 특별함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자연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억이야말로 이 축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리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부산 국제영화제부터 칸 영화제, 클레르 몽페랑 축제, 우주 산골 영화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화 축제 이야기를 들으며 잠깐의 힐링을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가끔은 이렇게 색다른 문화를 만나보는 여유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민유나,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임채민, 그리고 저는 진행의 신송이었습니다. 피에스타는 다음 주에도 세계 각국의 축제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기분 좋은 설렘 가득하세요.